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카페 모카 한 잔만 주문하던 한 남자. 그를 먼저 알아본 건 젊은 여성 점장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 다시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요. 짧은 인사 하나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 과연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오후 3시 15분 즈음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였다. 흰 셔츠 위로 얇은 카디건, 단정한 구두, 은은한 향. 주문은 달라지지 않았다. 카페 모카 한 잔. 설탕은 더하지 않았고 시럽은 레시피 그대로. 그는 늘 창가 오른쪽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았다. 통유리 너머로 느리게 지나가는 구름과 신호등의 색이 시간표였다. 그의 이름은 정호였다. 여느 때처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천천히 팔목과 어깨로 번질 때면 비로소 심장도 덜 시린 듯했다. 그가 잊으려 했던 것들이 있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 식탁의 빈자리. 그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되돌아왔다. 카페 모카 한 잔과 함께. 그날도 카페 모카 한 잔. 그 다음 날도 카페 모카 한 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달라지지 않는 주문은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의식처럼 반복되었다. 점장 민서는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오픈 시간부터 마감까지 흐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일이 직업의 일부였지만 이 남자의 리듬은 유난히 일정했다. 오후 3시 15분 문이 열리고 발걸음이 바닥을 스친다. 주문은 짧다. 카페 모카. 잔을 내려놓고 돌아서면 창밖을 한참 본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가진 고요가 있었다. 민서는 작은 것부터 바꿨다. 우유 온도를 반도 낮추고 초콜릿 소스를 한 바퀴 덜었다. 첫 모금이 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드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길 바랐다.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좋은 변화는 설명보다 몸이 먼저 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정호는 잔을 들어 올리다 멈췄다. 작은 이마 주름이 펴지듯 눈빛이 완만해졌다. 말 대신 잔을 천천히 비웠다. 그가 남긴 건 한 줄의 카드 영수증과 소리 나지 않는 안도의 숨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서는 같은 온도, 같은 각도로 잔을 준비했다. 누군가의 하루에 한 가지 안정된 온기가 생기는 일,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최선이었다. 카페가 한산해지는 시간, 간혹 눈이 마주쳤다. 민서는 계산대를 나와 물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말은 길지 않았다. 날씨 이야기, 동네 벚꽃의 개화 속도, 앞 건물 공사 소음 이야기. 그런 대화에서도 사람이 체온은 건너갈 수 있었다. 민서는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내밀었다. 장례식장 밖 봄바람의 온도, 빈방의 조용한 먼지, 밤마다 냉장고 모터가 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정호는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빈집을 떠올렸다. 문이 경첩이 내는 스르륵 소리, 벽식의 초침이 내는 딸깍 소리, 길게 늘어진 식탁의 그림자. 말하지 않아도 닮은 부분이 있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호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카페 모카를 받자마자 바로 창밖을 보지 않았다. 먼저 계산대를 한번 보았다. 민서가 바쁘면 기다렸다가 한가하면 눈인사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인사 하나로 충분했다.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말로도 서로를 안다. 장마가 오기 전날 공기는 물기를 품었다. 민서는 저녁 무렵 카페를 정리하다 말고 창밖을 보았다. 번개가 멀리서 허공을 스쳤다. 정호는 잔을 비우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가려다 멈춘 사람만이 갖는 묘한 미련 같은 정적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한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이렇게 조용히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고. 그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속 문장은 또렷했다. 마음의 나이는 같았다. 그 문장은 그날 밤 내내 채팅창의 하이라이트처럼 반짝였다. 누군가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였지만 언젠가 말해도 좋을 문장이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호는 매일 카페에 들렀다. 카페 모카 한 잔 그건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그 잔을 건네는 손과 받는 손의 온도였다. 민서는 가끔 작은 서비스를 얹었다. 꿀레몬칩 한 조각, 오늘 구운 스콘의 끝부분, 손글씨로 쓴 오늘도 좋은 오후 되세요 같은 종이 쪽지. 정호는 그 종이를 지갑 속에 넣었다. 영수증과 별개로 간직할 가치가 있는 종이가 있었다. 그의 발걸음도 바뀌었다. 이전엔 창밖을 보며 종종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에 능숙했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이 아까웠다. 민서가 손님 응대를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몇 분이 하루의 가장 긴 시간이 되었다. 사람은 반복 속에서 기댈 곳을 찾는다. 정호에게 반복은 카페 모카였고 이제는 민서의 목소리였다. 동네 소문은 빠르고 간단했다. 저 손님 매일 와. 저거 점장님이랑 사이 좋은 거 아냐?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던데. 말은 종종 사실보다 먼저 달리고 사실보다 오래 남는다. 민서는 담담하게 미소로 쓸어 넘겼다. 그녀는 안다. 체면은 타인의 시선으로 짜는 옷이라고. 젖으면 잘 마르지 않는 옷. 정호는 의연했다. 그의 주름 사이에는 실패와 성공, 상처와 복구가 줄지어 있었다. 그는 그런 시선을 통과해 온 사람이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날 민서는 처음으로 계산대에서 자리를 비웠다. 물컵을 들고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말보다는 손등에 얹힌 유리잔의 차가움이 먼저 도착했다. 그 차가움 아래에 숨은 뜨거움이 있었다. 숨김없는 걱정.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마음은 마음대로 꽃피우고 나는 나대로 조심하면 돼. 그건 균형 잡기였다. 조심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일. 비가 왔다. 기계에 꾸준히 포기할 줄 모르고. 카페는 오후 내내 한산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바깥 풍경이 천천히 흐려졌다. 정호는 잔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은 길지 않았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용히 꺼냈다. 이혼 사유, 깊은 배신감, 한동안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준 단 하나의 공간 이 카페. 민서는 잔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비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그녀의 속에서도 오래 묻어둔 장면들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새벽의 온도, 오랜 연애가 끝나던 날의 공기, 집으로 돌아오던 새벽 버스의 창문에 맺힌 김.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내일의 운영, 그리고 자신의 준비.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한 번의 숙임엔 수많은 문장이 들어 있었다. 정호는 기다렸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다림이 대답일 때가 있다는 걸 안다. 그는 잔을 다 비우고 오래 앉아 있었다. 비는 그치는 기미가 없었다. 그 다음 날 정호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카페에 오후 3시 15분은 빈 의자만 남겼다. 민서는 폴더를 펼치고 발주 리스트를 적었다. 필요한 원두, 부족한 시럽, 종이컵 뚜껑, 설탕 스틱.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한 줄씩 지워지는 이름이 있었다. 정호.
그녀는 그가 잠시 거리를 둔 이유를 짐작했다. 아마도 그녀를 위한 배려일 것이다. 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간일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사람답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서두른다고 앞서가지 않으니까. 일주일 뒤 문이 열렸다. 오후 3시 15분. 익숙한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느렸다. 정호는 계산대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먼저 바라보았다. 점장의 손, 그 손의 작은 상처 위에 연고빛. 그는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문장이 짧아도 충분했다. 생각이 길수록 말은 짧아진다. 민서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컵을 들고 우유를 데웠다. 그날의 우유 온도는 처음 그가 얼굴을 펴게 만들었던 온도와 같았다. 초콜릿 소스는 한 바퀴 덜었다. 처음 그가 숨을 놓았던 바로 그 지난 정도로. 잔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정호는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는 말했다. 이 잔을 함께 들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청혼도 선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진심이었다.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배웠다. 소문은 비바람 같아서 맞을수록 그칠 때가 더 분명해진다는 걸. 정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카페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고 가끔 계산대를 지키는 민서에게 물컵을 건넸다. 말은 여전히 짧았으나 자주 스쳐 지나가는 손등의 각도가 달라졌다. 함께 웃는 시간이 늘었다. 누군가의 눈에 거슬리는 웃음이었을지 몰라도 둘의 하루엔 꼭 필요한 웃음이었다. 어느 바쁜 오후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소한 사고였다. 그러나 민서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다. 붉은 점 하나가 금세 번졌다. 정호는 놀랐다. 그 놀람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휴지를 건네고 약을 찾고 반창고를 붙이는 손길이 익숙했다. 오랜 세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온 손, 그러나 오랜만에 누군가의 상처에 정확히 닿는 손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집에서 오래 생각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안전망이라는 것을 숫자가 아니라 손길로 배우는 밤이었다. 그는 다짐했다.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러나 물러서지도 말자. 사랑은 그 정도의 균형을 원한다는 것을. 가을이 왔다. 카페 창가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사람들의 목도리가 하나둘 늘었다. 민서는 새 포스터를 붙였다. 가을 한정 카페 모카 세트 2잔. 작은 장난 같았지만 둘만 아는 암호 같기도 했다. 정호는 포스터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창가로 돌아와 앉았다. 잠시 후 테이블엔 카페 모카 2잔이 놓였다. 한 잔은 처음 그가 앉았던 자리의 온도, 다른 한 잔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나눌 온도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잔에 입을 대는 순서만 조용히 정해졌다. 먼저 한 모금, 다음에 한 모금. 그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았다. 같은 잔을 같은 마음으로 비우면 되니까. 그날 민서는 계산대를 잠시 비웠다. 창가로 걸어와 의자를 당겼다.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낮게 숨을 골랐다. 대답은 길지 않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문장은 오랫동안 준비된 대답이었다. 망설임과 조심스러움과 현실 계산을 모두 지나서 도착한 문장. 정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잔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그 동작 하나로 충분했다. 마음의 나이는 같았다. 두 사람은 드디어 그것을 소리내어 확인했다.
그 뒤로도 카페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오에 빛이 들어오고 오후엔 음악이 흐르고 저녁이면 의자를 올렸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 작은 우산 아래 보폭을 맞추어 걷는 일.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가볍게 오늘 있었던 일을 공유하는 일. 사랑은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의 작은 변화가 쌓이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변화는 카페 모카 한 잔 조심히 가세요라는 인사, 문 앞에서 돌아보는 짧은 미소 속에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서는 문 옆 칠판에 문장을 썼다. 마음의 나이는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문장 하나, 누군가에게는 초대장이었다. 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러나 오늘은 그 옆자리 의자도 함께 당겨졌다. 카페 모카 두 잔이 동시에 내려졌다. 첫 잔의 향은 진했고 두 번째 잔의 온기는 오래갔다. 사람들이 오가고 시간이 흘렀다. 소문은 식었고 일상은 깊어졌다. 둘은 배웠다. 사랑은 나이로 시작하지도 나이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반복으로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늙어가지만 마음은 때로 같은 속도로 젊어진다. 오후 3시 15분 카페 모카 한 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은은하게 데워졌다. 혹시 여러분의 동네에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누군가가 있나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오가던 눈인사, 따뜻한 컵을 사이에 두고도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 오늘 밤 그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작은 친절 하나를 건네보세요. 사람의 하루는 그 작은 친절로 길게 데워지기도 합니다.